모감 전희석 선생님 먼저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천도교 생명평화환경단체 하늘연대 전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었고, 현재는 전라북도 장수에서 살고 있는 농부이기도 하고 또 작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제한된 시간 안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쓴 발제문은 36쪽에 있습니다. 이 발제문에 제한받지 않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역대급 태풍 뉴스에 마음을 졸였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사는 장수는 사과 집산지입니다. 어떤 농부보다도 가을철 추수를 앞둔 모든 농부가 가슴을 졸이지만은 과수하시는 분들은 간이 콩할 만합니다. 내일 모레 추석이죠. 네, 특히 추석 출하를 정성껏 준비해 왔는데, 그러면 이 태풍 피해를 농민들만 봐야 할 농민들의 잘못이 있을까요? 농민들이 특별히 뭐 잘못했나요? 과소농가가 잘못했나요? 태평양 섬나라 외로운 투발로 소식을 알 겁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점점 나라가 사라지고 있어요. 투발루 주민들이 저는 온실가스를 엄청 배출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물속에 잠겨야 할까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8%를 3억밖에 안 되는 미국 사람들이 배출합니다. 80억 인구의 4%도 안 되는 미국인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28%를 배출해요. 미국에서 투발루 주민들을 전부 미국으로 이주하겠다는 발표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의가 사라진 사회, 자기 책임의식, 연대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 제가 오늘 뉴스를 봤더니 파키스탄 한 달 내내 계속된 폭우로 사망자가 1000명이 된다고 해요. 대한민국 사람 책임 없을까요? 지구가 7개, 3.7개가 필요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소비 썩어버리고 전 세계 7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온실가스 발생 세계 7대 국가라고 하면 되겠죠. 파키스탄 1000명의 귀한 생명에 연대의식을 우리는 갖습니까? 제가 발표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죽음, 생명, 자살,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없이는 남의 얘기, 남의 일, 우리가 시혜를 베풀듯이, 자비를 베풀듯이 이 문제를 생각하면은 자살 증후군, 자살 고위험 집단, 굉장히 비인격적인, 비인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50년대 때 우리가 자살률이 높았나요? 우리가 못 산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자살률이 높나요? 왜 자살률이 높아졌을까요? 물질적 풍요와 역비례 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이 순간 누군가는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제 발제 주제가 자살은 사실은 사회적 타살이다. 사회적 타살 행위에 우리가 전부 동참하고 있다. 여기 오면서 당당하게 혼자 자가용을 몰고 왔습니까? 이 5층 올라오면서 멀쩡한 두 다리 놔두고 혼자 엘리베이터 탔습니까? 무관하지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종교인으로서의 자기 성찰,
깊은 고백적 자기 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우는 이런 정책과 대안들이 무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이런 자살 현상,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우리가 글 읽기 초등학생 대회처럼 읽기만 하고, 저는 복지부 담당관 자살방지 정책과 직원이 부랴부랴 어딘가 또 행사가 있겠죠. 어딘가 가서 읽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살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밝고 즐겁고 유쾌하고 보람 있을 때 누가 이 세상을 하직하겠습니까?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만인 경쟁의 이 아귀 같은 다툼의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지 않았는가, 이런 연대의식. 두 번째로는 죽음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열리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최준식 선생님, 오진탁 선생님, 정병철 선생님, 유수한 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에게, 오늘도 자기 삶에 버거워하는 분들에게, 어제 저희 집에 치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상담했는데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한대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은 또 죽음이 해결책일 수 있으나 절대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 업장 그대로 떠안고 죽음 이후의 자기 짐을 짊어지게 된다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널리 이렇게 알리고 사람들이 각성하는, 그래서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연장으로 삶 속에 포괄시켜내는 이런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우리 종교계가 접근해서 이 밝은 우리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짧은 토론이었는데 아주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그런 토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자. 우리 종교계가 이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해서 깊은 자기 고백적 반성의 그 출발, 그 선상에서 자살 예방 활동도 해나가야 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많은 사회적 여파를 남길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제가 한 가지 마음이 와 닿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을 그 사회적 타살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사회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죽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동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일본 자살 예방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자살을 내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물론 자살 위험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살의 분위기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아까 전희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정말 공감하는 점은 죽음이 이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삶이 왜 무엇인가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 정말 저도 공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사는 거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또 종교도 그 점에 대해서 열심히 신도들에게 얘기해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